기발한 아이디어 착상은 강의 중에 나와요. 왜? 이건 공연 예술이니까. 강의 중에 생각도 못한 비유가 생각이 나고 생각도 못한 그 부분에 그 다른 측면이 확 드러나요. 어떻게? 내 강의를 듣는 청중의 얼굴 표정에서 그 미묘한 미소 속에서 내 그동안 열리지 않던 기억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강의하고도 내용하고 놀랍게 그전에 한 번도 인출되지 않는 그 방향의 기억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강의 중에 독창성이 그대로 발현돼 버리는 거예요. 곧 강의가 연구고 강의가 바로 창의성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 흥용입니다. 제가 그걸 아주 뭐 그냥 이 두 가지만 따라와서도 이 책은 박사님, 캠베인 학습혁명 책 주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삶이 바뀔 수 있는가인데요. 이 책이 좋은 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 책 봤을 때는 뭐 이런 종류 책이 많으니까네 그런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쭉 봤어요. 처음 대충 읽을 때는 확 오지 않았어요. 그대로 얘기하면. 근데 두 번째 천천히 읽어봤을 때 상당히 진솔한 부분도 많고 그동안 못 봤던 부분,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놓쳤던 부분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터치를 하고 있어요. 교육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나오는 국내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대부분 이제 배운다는 입장 뭐 이런 것들은 많고 한데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좀 드문 책이에요. 전 세계 10개 나라에 번역이 됐고 하버드 대학교가 선정한 교육 사회 분야 최고의 책으로 선정될 만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기꺼이 소개할 만한 책이다.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르친다는 사람 입장에서 봤는데 지금 저도 많은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네. 대학 교수분들이나 뭐 중고등학교 선생부터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어떤 몇 가지 그 패턴이 있다는 걸 이 책에서 아주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대학에 교수, 학생, 티칭 그 센터가 다 있어요. 그 교수 기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있는데 책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교수들 사이에서도 원로 교수부터 가장 유명한 교수들이 많잖아요. 의외로 교수분들이 굉장히 딱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지는데 더 많은 포션은 이 가르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고유한 속성이 있어갖고 좀 권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정보가 많고 배우는 학생은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이 정보의 차이에 의해서 어쨌든 조금 약간 강압적으로 되고 지식의 양이 차이가 나니까네 높낮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리적. 이걸 극복하기가 첫 번째 어렵다는 걸 정면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유니크해요. 사실은 그게 가장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명사들 중에 그분들이 교수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초기에는 학생들한테 막 안 되면 출석부 집어 던지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점잖은 분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들인데도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그거는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저도 이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 가까운 회원들은 언제 10년씩 강의 듣는 사람 있고 이러니까 이제 편해지고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은 매일 공부를 하니까네. 그 배우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해도 리얼하게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주어지니까네. 딱 재어진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항상 그 되풀이되는 패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해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에서도 교수들이 그걸 극복하기가 가장 첫 번째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유명하고 원로 교수들, 특히 그런 분들이 첫 번째 만나는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일부 그랬고, 그대로 이야기하면. 앞 시간에 그 대화의 세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온화하게 한다는 게, 제가 어느 교수분인가 수필 비슷한 읽은 대목이에요. 싫어합니다. 그분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몇 번 지각을 했어. 그럼 선생님도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너무 화가 나고 계속 지각을 하니까 화를 확 냈더니 안 나타나는데 일주일 후에 그 학생이 나타났어요. 교수 연구실에 왔는데 이 말은 항아리에다가 1000마리 학을 접어갖고 실은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어쩔 수 없이 좀 지각을 했다. 선생님 제발 봐주시라. 근데 그 정성으로 이렇게 바친다. 그분이 그 글에서 자기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그 후로는 학생들 입장에서 심하게 나무르지 않게 됐다. 선생님 입장에 지각 계속하면 한마디 할 수 있죠. 당연하게. 충분히.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 학생의 입장을 한번 봐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때부터 다독거리고 바꿨다 하는 수필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책이 가장 그 핵심화였어요. 교육은 흔히 말하는 이 가르치는 거는 전적으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된다. 시종일관 이 책은 그 메시지가 50%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보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는 들어서 그럴듯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거, 그걸 구분할 때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는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실제로 해보면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 그걸 구분할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웬만하면 야외에서 하는 거 저는 크게 찬성하지 않아요. 보기는 좋잖아. 적부론 초원에서 무슨 식을 하면. 근데 실제로 대부분 경우는 거기서 식거등 하면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네. 천막 하나 없이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전심을, 도시락을 나눠줘 보세요. 네. 개미 들끓어요. 모양은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실제로 적용해보면 잃어버린 게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인 그런 게 많아요. 아파트 단지에 간혹 보면 이렇게 그 의자를 설치해 놨어요. 나 항상 산책하면서 그 의자를 이렇게 봐요. 그 의자에 앉은 사람 거의 없어요.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쪼매는 뭐 이렇게 설치하는데 쪼매는 이렇게 도서관 비싸기를 설치해서 참 그럴듯하고 보기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관찰해보면 저 책을 누가 빌려볼까? 정답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의자는 그냥 모양은 좋은데 그럴듯한데 왜 안 앉느냐? 한번 앉아보세요. 1시간 정도 먼지가 있어요. 그 앉을 수 없어요. 따로 뭐 수건해갖고 이렇게 닦아내기 전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이런 교육 이쪽에 적용하면 학생들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건 교수들이 다 알아요. 마음속 훈련을 많이 하지만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그 구조적 내막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거기서 진지한 방법론이 나온다. 그걸 역설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내가 한 표 던지는 거예요. 저도 20년 강의 이상을 강의를 해봤는데 항상 동일한 문제를 만나요. 나는 뭐 프리랜서처럼 하루 종일 뭐 항상 공부를 하니까네. 직장에 나간 분들은 뭐 일하고 뭐 바쁘고 생업하고 사회를 위해서 많은 걸 하는데 그걸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강의 현장에서는 그 마음이 이게 공감이 조금만 해도 좀 못 따라오고 막 이렇게 하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막 보고 하면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한 발 물러서 아 저분은 커피 뭐 이게 업무당 문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듣는 사람 입장을 최우선을 해야 된다. 말은 수어도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실 그게 많아요.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 그 강의를 좀 줄여줬으면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자꾸 그런 게 굉장히 그 많아요. 그다음 심지어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했던 과목을 계속 가르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책에서 딱 두 가지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가르친다는 것이 최고의 본인 스스로의 학습이다. 메시지예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이 하버드 대학에서도 박수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책 물어봤어요. 그전부터 궁금했던 게 주기율표가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제가 과학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주기율표는 1860년도 무렵인가 1800년 후반에 러시아의 멘델레프가 고안해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이 주기율표라는 게 그 전 단계가 몇 개 있었어요. 러프하게. 근데 멘델레프는 왜 이걸 집요하게 해가서 우리가 아는 그 주기율표를 멘델레프 주기율표를 하느냐 하면 그걸 만들었던 동기가 뭐냐면 바로 수업 시간이에요. 강의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 화학을 강의를 할 때 그때 당시 이때 그 멘델레프 당시 유키계 엘리먼트 원소가 발견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배열해야 화학적 성질이 돋보이게 학생들이 기억하기 쉽게 특징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가 그걸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화학의 역사를 바꾼 과학의 역사를 바꾼 주기율표의 탄생이 바로 강의 수업에서 출현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 근데 가르치는 거하고 연구하고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이 책이 대단한 거는 가르치는 것이 곧 연구라는 거예요. 오메 사이언스. 놀랍죠? 가르치는 행위가 곧 연구라고 생각해야 된다. 당신이 하는 메인 연구의 핵심이 바로 핵심을 가르치면서 핵심을 자기 한 리플레이를 하면서 어색하고 연결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연구를 통해서 메꿔였고 이 과정에서 주기율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행위가 없으면 그게 출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GPT-5에다 물었어요. 자, 그러면 가르치는 과정에서 위대한 발견이 된 연구 결과가 나온 사례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뉴턴의 만리력 법칙도
캠브리지 대학에서 뉴턴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한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학사의 굵직굵직한 그 위대한 발견들, 위대한 연구 결과는 그 사람들 다 교수 신분이었고, 교수가 가르칠 때 대부분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막 이야기를 하겠죠. 바로 교육이 곧 연구라는 거예요. 이 책에 바로 2가지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누구보다도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한 번도 지체한 적이 없어요. 이거보다 즐거운 행위는 없어요. 최근 한 10년 동안은 기발한 아이디어, 착상은 강의 중에 나와요. 왜? 이거는 공연 예술이니까. 강의 중에 생각도 못한 비유가 생각이 나고 생각도 못한 그 부분에 그 다른 측면이 확 드러나요. 어떻게? 내 강의를 듣는 청중의 얼굴 표정에서 그 미묘한 미소 속에서 내 그동안 열리지 않던 기억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지금 강의하고도 내용하고 놀랍게 그전에 한 번도 인출되지 않는 그 방향의 기억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강의 중에 독창성이 그대로 발현돼 버리는 거예요. 곧 강의가 연구고 강의가 바로 창의성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 흥용입니다. 이 책이 그걸 아주 굉장히 이 2가지만 따라와서도 이 책은 지금 많은 강의, 지금 유튜브 시대고 많은 사람이 강의할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단순한 유튜브 출연이 아니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 강의가 수학사의 한 획을 끄는 강의입니다. 그 리만 계약이 바로 강의가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예요. 강의가 없었다면 그건 없어요. 해결의 철학도 그렇고 다 강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이 유튜브 한다든지 강의하는 것이 최고의 창의적 순간이고 바로 그 자체가 연구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읽어준 책입니다.